1762년 한여름 창경궁, 조선의 왕세자가 27의 나이에 좁은 쌀 뒤주 속에 갇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사건. 사도세자의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세자는 3살 때 그를 깨우쳐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총명한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하늘이 나라에 보배로운 아들을 내려주셨다. 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커갈수록 세자는 학문보다 칼을 휘두르며 사냥터로 나가는 것을 즐겼고, 공부에 모든 삶을 바쳤던 영조에게 그 모습은 왕세자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천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자, 또 그를 멀리하고 사냥이나 즐겼더냐? 네가 정녕 나라를 망치려 드는구나. 아버님, 소자는 그저 호연지기를 기르려 함이옵니다. 닥치거라. 너는 어찌 그리 내 기대를 저버린단 말이냐? 사실 아버지인 영조는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지독한 열등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시선과 싸워야 했고, 그 열등감과 불안은 그를 강박적인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박은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향해 왕이 되기 위한 완벽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느낄 때마다 신하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머릿속에는 똥만 가득 찼구나. 네가 어찌 내 아들이라 하겠느냐? 또 불길한 예감이 들면 화풀이를 세자에게 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네 정성이 부족해서 하늘이 노한 것. 실하며 세자를 뙤약볕에 서 있게 했고, 본인의 기분이 나쁜 날 세자가 문안을 오면 오늘은 재수 없는 놈을 보았으니 귀를 씻어야겠다. 며 자식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절망이 매일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는 극심한 불안장애와 공황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포가 반복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자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구토를 하거나 기절할 듯이 떨었고, 천둥이 치면 귀신이 속삭인다며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급기야 궁궐 마당에 커다란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며칠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땅속만이 나를 꾸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는 욕을 먹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세자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세자가 병이 들어 누워있을 때 영조가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되어 온 줄 알고 기뻐했던 세자에게 영조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병이 든 것은 공부하기 싫어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네 몸 하나 간수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아버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보지 않으시니 내 어찌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그저 아버님이 무서워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세자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분노는 통제되지 않았고 삶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57년의 어느 밤, 조선 왕실을 뒤흔든 전대미문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세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안에 불덩이가 들어있어! 순간 세자는 칼을 들어 곁을 지키던 내관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내관에 잘린 머리를 들고 대비와 후궁들이 있는 궁 안으로 들어와 보란듯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광기 서린 세자의 눈빛을 피해 고개를 떨구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시 들여다보면 이 장면은 단순한 난폭함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부 역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은 그의 행동이 심각한 우울증, 조울증 또는 정신병적 증상과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이라면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부인 해경궁 홍씨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음속에 우라가 한 번 터지면 견딜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여야만 그 화가 가라앉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세자에겐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도 공포와 같았습니다. 옷깃이 몸에 닿는 것이 마치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아니야! 이 옷이 아니란 말이다! 마치 뱀이 내 살을 감는 것 같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 작당을 했구나.
세자는 불안이 극에 달해 이성이 마비되고 짐승 같은 폭력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을 찢고 불태웠으며 그 과정에서 나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세자의 행동은 궁궐의 담장을 넘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기록에 남은 희생자만 100여 명, 왕실의 수치이자 국가의 재앙이라 판단한 영조는 결국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1762년 7월 4일 창경궁 휘령전 앞들 한가운데 커다란 쌀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뒤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세자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땅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살려주소서. 소자가 잘못했나이다. 영조의 얼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세자가 살면 나라가 망할 것이요. 세자가 죽어야 나라가 보존될 것이다. 세자는 영조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시키는 대로 다 하겠나이다. 살려주소서. 그러나 영조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들어가거라. 세자는 스스로 뒤주 속으로 기어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세자를 호위 군사들이 에워쌌고 결국 세자는 울부짖으며 뒤주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직접 밧줄을 메고 못질을 하였고 뒤주 위에 거적을 덮어 한 줄기 빛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너와 나는 아비와 아들이 아니다. 7월의 뙤약볕 아래 좁디 좁은 나무 상자는 숨막히는 찜통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허락되지 않은 극한 고통 속에서 세자는 뒤주 벽을 긁으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의 이해조차 받지 못한 채 끝없는 절망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간 한 인간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아동학대, 정신질환,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병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를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한 왕실의 비극이기도 했지만 이해받지 못한 한 인간의 슬픈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삶의 기록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